오케이 갑시다. 수평님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세요. 평일 동안 흐름이 조금 오히려 오후 경기나 좀 맞고 운이 좀 안 따라주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오늘도 앤트맨 거 택파 2개 받고 퇴장당하고 NBA도 거의 다 맞췄는데 진짜 어느 오버까지 뭔가 진짜 싹싹 들어가면서 아쉽게 됐는데 일단 달이 바뀌니까 좋은 흐름이 금방 또 올 겁니다. 원래 제가 월 초 중순까지 강해요. 월말에 원래 좀 약하긴 한데 월말에 복귀해서 그런가 진짜 씨 운도 좀 안 따라주고 분석도 조금씩 아쉬운 부분도 하나씩 생기고 그러네. 어쨌든 바로 이제 월말 바뀌고 또 마침 딱 주말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오후 축구도 있고 MLS도 있고 베팅할 거 훨씬 더 많아요. 바로 반등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축은 어제 제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까다로운 것 같다 했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뭐 갈만한 경기들 좀 있고 어제 또 생각나. 앞에 볼로냐 그 핸드볼 손 맞았는데 그 골 인정해 주는 것도 어지럽고. 어쨌든 간에 뭐 갑시다. 첫 번째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이거는 솔직히 분석을 막 엄청 제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다른 걸 떠나서 뮌헨이 다음 주 주중에 챔스가 있어요. 레버쿠젠이랑 홈에서 챔스 있어요. 챔스.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뭘 찍어도 할 말은 없어 솔직히. 이게 당장 하필이면 또 이게 레버쿠젠하고 붙어버려가지고 뮌헨 입장에서는 더 뭔가 좀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집안 싸움이잖아. 약간 좀 뭐 둘이 뭐 친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라이벌 관계지만 독일 애들끼리 또 붙는 매치라 요거에 분명히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선수들도 당장 이 경기보다 뭐 리그에서 솔직히 아직 승점 8점 차까지 좀 벌어져 있고 물론 이제 좀 안심할 수 없는 단계긴 합니다만 분명히 챔피언스리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수들 대체로 그래도 좀 뛰는 부분인 것 같고 슈토트가르트가 유럽 대항전은 어쨌든 병행하면서 사실 페이스가 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뭐 최근에 승리 그 2월 초에 승리했었던 뭐 도르트문트전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 바로 직전 홈 경기 2월 중순에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볼프스의 압박에 좀 많이 고전하면서 오히려 홈에서 좀 패배를 했었죠. 낮은 정배를 받았음에도. 그리고 바로 직전 주말 호펜하임 원정에서도 이때는 슈투트가 좀 잘 풀긴 했었는데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1대1에 그치면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좀 살펴봤을 때 또 오늘 슈투트가르트가 어쨌든 간에 측면 수비 쪽에 주전 자원도 좀 빠집니다. 스테르기우가 최근에 주전을 자리를 좀 뺏는 느낌이었는데 바로 부상당해가지고 뺏긴 놈이 다시 좀 나와야 되는, 물론 뭐 원래 그렇게 뛰었었으니까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뭐 큰 누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누수는 있고 미넨 같은 경우 뭐 대체로 좀 뛰는 부분인데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바이에른 뮌헨도 라인이 상당히 높고 슈투트가르트도 이제 라인 높여가지고 압박하는 팀인데 뺏겼을 때가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김민재 같은 경우도 부상에 대한 뭐 소식들이 계속 좀 부상에 대한 여파 때문에 경기력에 대한 좀 지장이 있다라는 소식들도 좀 우리가 많이 접했었잖아요. 그런 좀 난타전 양상으로 갔을 때 좀 불안 요소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레버쿠젠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선수들이 집중해서 잘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뛴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슈투트가르트도 뭐 수비에서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원래 오바 쪽도 봤었는데 미넨이 글쎄요 수비를 신경 쓸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서 확살하는 거 아닌 이상은 오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바가 뛰면 미넨이 이길 것 같아서 그거 제외하고도 뭐 언더 확률도 꽤 있어 보이고 해서 뺐고. 두 번째 피오렌티나 대 레체. 이것도 피오가 굉장히 또 낮은 정배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까다로운 매치죠. 그러니까 피오렌티나가 지금 리그 7위 42전 승점, 뭐 유럽 대항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거의 전반기에 다 벌어놨던 점수예요. 그 한창 10월 11월 12월이었나
그때 피오렌티나 항상 버닝 기간 때 거의 뭐 전승 기간 달릴 때 그때 벌어놨던 거고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페이스가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피오렌티나는 어제 제가 AC 밀란 보고 약간 안 될 팀이라고 했는데 안 될 팀을 갔으면 안 됐는데 피오렌티나도 올 시즌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 간만에 분석하는 거니까 피오렌티나는 또 이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올 시즌에 들어오면서 피오렌티나가 스쿼드가 거의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 작년하고. 피오렌티나 옛날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막 더블 스쿼드 얘기하면서 막 스쿼드 두껍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대충 이렇게 스쿼드만 쭉 봐도 한 70%가 바뀌었어요. 선수단이 70%가. 사실 올해 잘하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잘해지 했었는데 뭐 중원에서 뭐 보베 같은 자원들이 엄청난 활동량이 좀 힘이 있었고 모이스킨이 워낙 잘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보베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인터밀란전이었나 심장 관련 질환 이슈로 쓰러지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피오렌티나가 급격하게 좀 떨어졌던 보베가 부상 당하고부터 피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주포인 모이스킨 사실 피오렌티나 오면서 좀 많이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죠. 지금 24경기 15골인데 모이스킨이 직전 베로나전에 그 머리 쪽과 모이스킨의 머리 쪽과 상대 그 수비 자원의 이제 무릎 거의 머리로 니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빠져버렸죠. 또 당분간 좀 못 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러고도 다시 경기장에 나오더라고. 그러고서 1분 있다가 바로 들어누워가지고 바로 또 빠졌는데 의료진이 뭘 한 거지? 니킥을 머리에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출전시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결장입니다. 여기에 또 옛날에 몬차 지금 감독 밑에서 같이 뛰었었던 콜파니 같은 애들도 오늘 좀 출전이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쪽에 야들리 빠지고 뭐 보베 빠진 거에 말씀드렸고 또 리차드슨 주로 원래는 백업 쪽에 좀 많이 뛰다가 최근에는 좀 주전으로도 몇 번 나왔는데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쓸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이 카타르디 라치오에 있던 놈이죠. 얼마 전까지 얘 이제 컨디션 100%가 아니란 얘기가 있고 만드라고라 뭐 기술은 나쁘진 않은데 활동량이나 좀 그런 에너지가 좋은 미드필더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은 파지올리 이제 피오렌티나로 임대가 또 넘어왔는데 경기 감각이 유벤투스에서 많이 못 뛰어서 그런지 사실 그렇게까지 뛰어나 보이진 않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피오렌티나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에 뭐 모이스킨, 콜파니 또 참고로 구드문드손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구드문드손도 뭐 전반기에는 좀 부상으로 많이 못 뛰다가 좀 뛸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전방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뭐 벨트랑 자니올로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 거의 최전방에 뛸 애가 뭐 자니올로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나 뭐 좀 유망주 시절이나 좀 이름값이 있었지 완전히 망해버렸고 올 시즌에도 뭐 피오렌티나 와가지고 뭐 기회도 그렇게 많이 못 잡을 뿐더러 경기력도 거의 쓰레기입니다. 벨트랑 같은 경우 공격 포인트는 잘 쐈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이 큰 공격수는 아니고 그나마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고젠스가 이제 좀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한다라는 부분 측면 쪽에 어쨌든 사이드백 옛날에 아탈란타에서 잘했었는데 올 시즌 두 골 네 개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데 좀 들어오는 부분들 해가지고 오늘 피오렌티나가 포메이션에 대한 좀 얘기들도 많아요. 기존에 쓰던 4-2-3-1 형태를 못 쓸 것 같으니까 3-5-2 형태 몇 번 쓴 적이 있긴 합니다. 인터전에도 한번 썼던 것 같고 그 형태로 좀 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실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 전방에 자니올로가 나오는 것부터가 일단은 토악질 나오고 시작해요. 거기 미드필더 자원들도 가뜩이나 부상 많은데 3-5-2 시스템을 쓰면 또 3미드를 써야 되잖아. 미드필더가 3명밖에 없는데 3미드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애들은 좀 경험이 많이 떨어지거나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는 애들 뭐 이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레체 같은 경우도 물론 전방에 이제 올 시즌 4골 2도움 기록하고 있는 측면 공격수 이제 피에로티가 빠지긴 하는데 대체자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또 임대 온 놈이라 여기서는 뭐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상자가 없긴 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름값만 피오렌티나지 지금 똥대 똥이에요. 똥대 똥. 물론 피오가 지금 당장에 지금 3연패 리그 3연패에 좀 빠져 있고 당장 반등이 절실하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자원들이나 실제 피오렌티나 보여주는 경기력도 좀 형편이었고 뭐 얼마 전에 또 베로나한테 졌잖아요. 그죠? 코모한테 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인터밀란은 어떻게 이겼나 모르겠어.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오늘 경기에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측면을 특별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강등 버프가 들어가 있는 레체 쪽이 좀 낫다 싶고요. 피오렌티나 어쨌든 간에 이게 유럽 대항전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임대 자원이 너무 많기는 해요. 여기 한 3분의 1은 임대야. 피오렌티나가 지금 죄다 임대예요. 죄다 임대생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도 뭐 아주 강하게 심어져 있다고 보기도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레츠 프렌에 아니 뭐 피오를 갈 거면 저는 햄물을 찍겠습니다. 레츠 프렌에 언더로 보겠습니다. 한 골 싸움. 모나코 대 랭스.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뭐 불안한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나코가 요즘 안 좋은 건 분명합니다. 전반기에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에 좋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실점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면 성적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고 랭스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감독 교체도 2월 초에 했는데 리그 3전 전패 3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그나마 컵대에서만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직전 앙제전에서도 제가 뭐 앙제가 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무승부를 캐고 승부차기 끝에 랭스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컵대가 그래도 좀 높아서 그런가? 그 8강이었나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주전 라인업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컵대회 때 앙제전에. 나는 좀 애들 좀 빼줄 줄 알았더니 이토 주냐 같은 애들 풀타임 뛰고 하면 좀 은근히 좀 선수들을 많이 쓰기는 썼다. 이게 강등권 싸움에 당장 하고 있는데 승점 3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그 강등 플레이오프 여기는 플레이오프가 있어요. 강등 플레이오프랑 승점 3점 차인데 당장에 주전 라인업 많이 쓴 부분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주전 수비수인 키프레가 출전 정지를 좀 빠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답이 없어 솔직히 랭스는. 그러니까 모나코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거는 잡아야 되는데 불안 요소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 전적이 안 좋아요. 상대 전적이 안 좋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나코가 랭스보단 당연히 훨씬 강팀이잖아요. 근데 랭스를 이긴 적보다 못 이긴 적이 더 많습니다. 못 이긴 적이 더 많아. 뭐 한 대충 한 10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7승 9무 4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긴 적보다 못 이긴 적이 2배 더 많아요. 어쨌든 무든 아니면 진 거든 둘 다 못 이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똥배잖아요. 요즘 흐름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또 모나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홈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20년도 2020년 1월 심지어 컵 대회 때 이겼어. 컵 대회 때. 그죠? 리그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 리그 기준으로는 1승 5무 3패입니다. 컵에서는 한두 번 더 이긴 적이 있어요 모나코가. 근데 리그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모나코가 홈에서 랭스와의 상대 전적이 1승 5무 3패예요. 8번을 못 이기고 한 번을 이겼습니다. 이게 거의 상성이거든 이거는. 이 정도면은 이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한데 어제 볼로냐도 한 10몇 년 만에 이겼어요 리그에서. AC 밀란이.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게 더 중요하긴 한가 봐. AC 밀란이 또 안 될 팀이기도 하니까 그 손 맞았는 데가 핸드볼도 안 불어주잖아. 손 맞고 동쪽 골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모나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랭스가 이기려면은 그 랭스 프렌을 칠 거면 차라리 언더가 맞는 것 같아요. 랭스 어쨌든 공격력이 너무 안 좋긴 하기 때문에 뭐 이긴다면 1대0이나 1대1 무 띄우거나 혹은 뭐 진짜 아주 낮은 확률로 2대1 그 이상의 뭐 스코어를 낼 것 같지는 않은 랭스가 이긴다면 모나코가 놓쳐서 뭐 좀 승리를 가져가거나 승점 1점 챙기는 느낌. 그래서 랭스 프렌 배당이 뭐 3점대 높긴 합니다만 차라리 언더를 좀 추천드리면서 저는 모나코 승 보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상성이 있어서 마행까지는 차마 못 보겠습니다. 모나코도 뭐 상태 메롱이기도 하고 넘어가고요. 바야돌리드 대 라스팔마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똥 대 똥이죠. 바야돌리드 지금 꼴등이고 라스팔마스 지금 발렌시아 알라베스랑 해가지고 17, 18, 19위 이 경쟁이 엄청나게 타이트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야돌리드는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뭐 그 전에 세비야 때도 우리 주력으로 갔었고, 이때 물론 제가 방송 안 할 때지만 주력으로 갔었고, 뭐 빌바오 때 이때 방송했었나? 아 이때 녹화를 했는데 아마 안 올라갔나 보다. 아닌가? 방송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안 했었겠지 아마 좀 날짜가 됐으니까. 어쨌든 이때도 뭐 당연히 빌바오 많이 좀 봤어야 되는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수비도 안 되고 공격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라스팔마스가 이전에 좀 더 부진했던 이유는 그 킬리안 로드리게스라고 이선의 핵심 미드필더가 있어요. 어쨌든 라스팔마스는 패싱 축구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선에 좀 날카롭게 뿌려주고 이런 자원이 이제 뭐 최근에 좀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최전방에 파비오 실바,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수죠. 울버햄튼에서 이제 뭐 비싸게 사왔다가 뭐 여러 뭐 안더레이트나 여기 임대 전전긍긍하다가 라스팔마스에서 드디어 조금 좀 꽃을 피우는 그런 느낌인데, 얘도 최근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스팔마스가 사실 힘을 쓸 수가 없죠. 앞에 차퍼 다 빠져 있는데 여기 뭐 이 정도 팀에서 사실 힘을 쓰기가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축구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돌리드보다 라스팔마스가 공은 훨씬 잘 차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킬리안 로드리게스는 오늘도 빠집니다. 질병 이슈로. 다만 파비오 실바가 돌아옵니다. 얘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엄청 커요. 꽤나 전방에서 잘 싸워주고 뭐 간간히 득점도 좀 올려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단은 전력 자체는 라스팔마스가 좋은데, 어쨌든 바이돌리드가 홈이고 당장에 뭐 사실 여기서 라스팔마스 상대로도 승점을 못 얻으면은 진짜 답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저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의 쪽을 좀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라스팔마스가 좀 지지 않는 쪽을 보긴 하는데, 뭐 마인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국 먹히면 어쨌든 돌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돌리드 수비진을 생각했을 때 돌격하면 추가골을 먹힐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똥대똥 매치긴 합니다만, 저는 세우 시즌 끝날 때까지 바이오돌리드 프렌을 단 한 번도 안 볼 것 같아. 그 정도로 쓰레기긴 하다. 그래서 라스팔마스 무현무 정도 보겠습니다. 홈이니까 무승부 정도는 뭐킬 수도 있다는 마인드로 넘어가고, 축구에서 이제 마지막 에스턴 빌라 대 이제 카디프, 이제 FA컵이죠. FA컵인데 16강. 이거 그 뭐야, 무승부면은 이제 그 재경기입니다. 재경기고, 빌라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주중에 불의회전 있는 부분이라 오늘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이 돌아갈 부분들, 뭐 직전 경기에 벤치에 있었던 래시포드나 뭐 아센시오나 아니면 뭐 그 왓킨스나 뭐 이런 애들이 좀 밀린 말렌이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선발로 나온다는 소식인데, 다른 걸 떠나서 카디프 지금 2부에서 강등권 싸움 중이에요. 강등권 싸움 중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감독 피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주전들에 대한 휴식이 많을 예정이다 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 경기가 조금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탈 팰리스전 분석하면서 이거는 에스턴 빌라가 그냥 딱 봐 그냥 상황상 무조건 불리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시작을 했었죠. 물론 저도 틀렸습니다. 크펠이 안 진다라고 했는데 무해무를 봤어요. 등신처럼 승무로 봤으면 됐는데, 그래서 한폴락에서 심지어 무해무 가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빌라가 어쨌든 최근에 수비가 일단은 불안한 부분인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체력이 다 빠졌어요 지금. 2월 중순부터 지금 2월 말이잖아. 지금 2월 다 끝났잖아요. 3, 4일 간격으로 계속 볼을 찼어요. 뭐 입스위치, 리버풀, 첼시, 크펠, 뭐 입스위치 정도 제외하고는 뭐 더군다나 만만치 강팀이나 좀 그래도 크펠 완전 빡세잖아요. 만만치 않은 팀들 상대로 계속 3, 4일 간격으로 볼을 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펠전 끝난 지 뭐 이틀 됐나? 2, 3일 됐나요? 바로 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또 이제 며칠 쉬면은 또 챔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당장 어쨌든 로테이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어쨌든 선수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 크펠한테 아무리 그 뭐 빌라가 뭐 수비가 좀 뭐하고 해도 그냥 학살당해서, 경기 본 사람들은 알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한 골 어떻게 넣는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졌는데, 어쨌든 간에 카디프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뭐 심하면 아예 유수 자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많이 돌린다면 아예 2군들 나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수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빌라도 어쨌든 체력 안배를 해야 되는 포인트고 해가지고 뭐 언더 배당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데 저는 뭐 일단 롯데 돌린다고 하잖아요. 카디프는 일단 100기 들었고 사실상 빌라가 당연히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로테이션도 어쨌든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쓸데없이 막 로테를 억지로 돌리면은 맞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퍼즐을 끼워 맞추면 조직력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2점 차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3점 차까지는 모르겠어. 카디프도 어쨌든 2부에서 지금 수비 지표가 가장 안 좋은 팀입니다. 참고로 내려앉아도 수비를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라고 좀 봐서 그래도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인승. 빌라가 안 좋은 부분은 최근에 체력이 많이 빠진 부분은 되게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게 없었다라면 100% 무조건이다 하고 갔겠지. 근데 빌라가 체력도 많이 빠지고 실제 수비도 지금 불안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카디프는 이후에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 중 하나고 거기에 뭐 이군들 나온다니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인을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래도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인승 보고 어느 반은 뭐 3점 언더 볼게요. 저는 3대0 정도 봅니다. 3대0 정도. 축구는 여기까지 하고 누바로 넘어가서 2.5면 1세트만 따도 먹는 건가요? 배구 드신 겁니다. 1세트만 따도 돼요. 그리고 누바 어차피 내일 아침 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경기 보겠습니다. 이거 디트로이트 대 덴버인데 덴버가 오늘 역시나 미러키한테 조금 어려웠죠. 기본적으로 덴버 일정이 힘들어. 일정이 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원정에서 일정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좀 만만치 않은 팀들을 연달아 만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미러키한테 또 수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인디아나전에 보여줬던 그 수비에서의 불안 인디가 3점이 안 들어갔기에 왕점이 덴버 수비 불안했다. 오늘 미러키한테 120점 이상을 먹히면서 뭐좀 어려움이 있었고 요키치가 좀 분전하긴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것도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당장에 일단은 연승 기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몇 연승이지? 9연승, 8연승인가? 9연승인가? 기록은 깼고 최근 기록은 깼고 그 연승 기록은 깼고 한 부분에다가 뭐 디트로이트도 백투백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또 휴식을 취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디트도 백투백 일정이긴 합니다. 오늘 덴버랑 하고 바로 백투백으로 브루클린이랑 붙어요. 그리고 하루 쉬고 유타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도 빡센 일정인 건 맞는데 어쨌든 지금 덴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디트로이트의 어떤 선수들의 연승을 추가하고 싶은 강한 의지는 분명히 녹아 있기는 해요. 보스턴전에도 보스턴이 디트로이트 수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덴버가 어쨌든 백투백에 대한 일정 피로도가 굉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트로이트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라. 그리고 애틀 대 오클 이것도 뭐 간단해요.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어디가? OKC가 나 눈이 왜 이렇게 따갑냐 잠시만요. OKC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4일 동안 3경기 일정을 했었고 저기 바로 복귀 그 뭐야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에 유타 원정 갔다가 하루 쉬고 미네 원정 갔다가 그리고 백투백으로 홈에서 미네 만나서 이제 연장 가서 졌고 그리고 하루 쉬고 뭐 브루클린을 만났고 그리고 하루 쉬고 요 경기가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경기 이후에도 하루 쉬고 세난 원정 그리고 하루 쉬고 홈에서 휴스턴만 아니 그리고 백투백으로 다시 요 경기하고 하루 쉬고 세난 원정 그러니까 동부 원정 갔다가 바로 서부 원정 가고요. 그리고 백투백으로 휴스턴이랑 또 홈에서 합니다. 오케이 홈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4일 동안 3경기 일정이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또 있어. 일정 자체가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미네소타와의 혈전 연장 승부까지 있었고 직전 브루클린전 솔직히 쉽게 이겼어야 됐는데 초반에 벼삼이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고전했던 포인트도 있고 애틀란타가 뭐 직전경기 마이애미한테 완전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홈 경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점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오클이 훨씬 세요. 애틀이 어디다 비벼 오클한테. 근데 당장 일정에 대한 피로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2.5는 제가 볼 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클 입장에서도 당장에 뭐 플레이오프가 얼마 안 남았어요 형님들. 그죠?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승은 좀 무리지 않을까. 이기는 거면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훨씬 높겠지만 대승은 무리라고 보고 애틀란타 풀한 보겠습니다. 12.5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스턴 대 클블. 눈이 자꾸 따가워. 요거는 이제 조금 분석다운 분석, 일정보다는 좀 분석다운 분석을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동부 1왕 대 2왕 싸움이라고 사실상 봐도 되죠. 뉴욕이 생각보다 지금 못하고 있고 인디가 뭐 다크호스긴 합니다만 1왕, 2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뭐 지금 클블이 어쨌든 순위 자체도 뭐 클블 1위, 보스턴 2위니까 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뭐 사실 클리블랜드가 보스턴 상대로 기본적으로는 원래 열세 포지션이 상성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클블 공격 자체가 빅맨들을 투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켄롤을 많이 쓰는 팀인데 보스턴 기본적으로 뭐 프론트 코트진에서 수비 상당히 좋죠. 높이 전혀 딸리지 않죠. 뭐 포르징기스 얘네들 높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블의 높이가 고전할 뿐더러 피켄롤이나 어쨌든 클블 같은 경우 갈란드 미첼을 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보스턴 같은 경우 데릭 화이트나 주로 할러데이 뭐 대인 수비든 뭐 퍼러미터 수비든 그냥 전문이잖아. 수비의 대가들이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상성상으로 맞물려가지고 클블이 보스턴 상대로 사실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 프런트 코트진에서의 어떤 사이즈에 대한 열쇠도 조금 어느 정도 가져갈 수도 있겠고 클블이 3번이 약하잖아. 3번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블 같은 경우도 저기 누구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새끼 이름 뭐였더라? 최근에 데려오네? 디안드레 헌터. 디안드레 헌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그걸 대비해서 데려온 거예요, 사실. 보스턴 잡으려고. 보스턴 잡으려고 데려온 부분과 또 아이작 오코로도 어쨌든 부상 복귀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이제 덩어리로서 좀 버텨줄 인사이드에서 좀 버텨줄 수 있는 딘웨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죠. 거기에 최근에 도노반 미첼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갈란드가 그래도 조금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도노반 미첼의 경기를 봤을 때 컨디션이 상당히 물이 올라 있다. 반면 보스턴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뭐 제일런 브라운이나 뭐 지로 할러데이 같은 경우 최근 몇 경기 좀 빠진 것도 분명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일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고 그리고 클레블랜드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매치 중에 하나. 일단은 부상자도 없어. 그리고 보스턴 잡으려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보강도 했어. 그리고 지금 보스턴 정상이 아니야. 이거 잡아야 되는 매치. 여기서 지면은 클볼은 진짜 시즌 플레이오프 가도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는 물론 원정 경기라는 것은 분명 감안해야겠습니다. 원정이기 때문에 또 모르긴 하죠. 홈이었으면 무조건 잡았겠는데 원정이기 때문에 또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는 그렇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스턴 같은 경우도 뭐 직전경기 디트로이트 전에 좀 어려움이나 몇몇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조금 아쉬움들이 있죠. 외곽도 조금 기복을 타고 있고 브레이크 직후에는 엄청 잘 들어가다가 중간에 또 안 들어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상태가 지금 클블이 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올 시즌의 맞대결에서는 1승 2패인가 클블이 좀 열세긴 한데 부상자도 없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2대2로 좀 맞추고 갈 것 같다라고 봐서 이거 클블 역배 클블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클블 승 프렌 넘어가고요. 마이애미 인디애나는 저거 GTD 좀 봐야 돼가지고 10시라 내일 뜰라나 모르겠는데 GTD가 좀 중요해서 패스를 하고 멤피스 뉴욕으로 가보자. 멤피스 뉴욕. 요것도 일단은 많이 걸려있긴 해요. 많이 걸려있긴 한데 제롬도 잘하죠. 제롬도 잘해. 그러니까 클블이 지금 벤치가 빈틈이 별로 없어요. 제롬도 잘해. 요거는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 GTD도 중요합니다. 데스먼드 베인이나 뭐 조시 하트, 타운스 다 미첼 로빈슨도 참 중요한데 이거 미첼 로빈슨 걸려 있는 건 조금 봐야 될 거긴 하네. 걸려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뉴욕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공격 지표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졌어 지금.
원래 그나마 뉴욕이 전반기나 이럴 때 공격에 대한 힘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 원래 좀 올스타 브레이크 전으로 흐름이 바뀌는 팀들이 있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 갑자기 공격 지표가 급감을 했어요. 직전 경기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브레이크 직전에 보여줬던 어떤 수비에서의 힘은 그냥 아예 깡통이었거든요. 빈 깡통. 그냥 거의 자동문 수준이었는데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110점밖에 못 넣었어요. 필라 상대로도. 수비 안 되는 시카고 상대로도 홈에서 간신히 이겼고 저거 진짜로 연장 가가지고 그만큼 사실 지금 닉스가 조금 뭔가 선수들의 어떤 폼이나 흐름 자체가 오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일단은 조금 많이 큰 문제고 그나마 닉스 입장에서 해볼 만한 부분은 멤피스의 일정 오늘 뉴욕하고 붙고 백투백으로 이제 샌안토니오 그리고 하루 쉬고 애틀란타랑 붙습니다. 멤피스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그 4일 동안 3경기 일정이 전부 다 홈 경기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뭐 멤피스가 지금 부상자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거의 없죠. 거의 플로스토를 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멤피스가 좀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멤피스가 유리한 것 같기는 해. 직전 경기 피닉스 3점 성공률 60%가 60% 가까이 됐던 경기에서도 이제 꾸역꾸역 연장 가서 뒤집는 그런 저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멤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맨피도 상태가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자모란트 가끔씩 사프고 사퍼다가 영웅 됐다가 막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또 홈에이라는 좀 이점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맨피스 사이드로 맨피스 승에 뭐 3.5니까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피스 승 마인. 그리고 피닉스 대 뉴올. 요거는 뭐 오늘 뉴올리언스 프렌 잘 봤는데 요거 내일 경기는 일단은 뭐 다시 보는 매치예요. 리매치이기 때문에 또 경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애들은 또 관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잖아요. 사실 뭐 올 시즌에 뉴올이 성적을 내서 뭐해, 그죠? 성적을 낼 이유가 뭐 딱히 없잖아. 뭐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30분, 29분밖에 안 뛰긴 했습니다.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신경 쓰고 백투백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언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가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피닉스가 오늘 뭐 인사이드나 그쪽에 수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결국에 어쨌든 피닉스도 플레인 토너먼트 정도 순위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거나 풀업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수비예요, 수비. 예. 잠깐만, 29분이 아니지. 이걸 봐야 되네. 31분 되네. 31분. 어쨌든 수비가 급선무인데 그나마 이게 다시부터 보면은 수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는 있거든요. 사실 오늘 피닉스가 뭐 공격에 있어서 막 엄청 크게 문제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골밑이 그냥 탈탈 털렸어 그냥. 자이온이 그냥 갔다 하면 골 그냥 2점 그냥 공짜로 계속 내줬잖아요. 답이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외곽 들어가고 한 번씩 듀란트나 뭐 넣어주고 해도 계속 공짜 2점 계속 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내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뭐 높이적인 부분에서 닉 리차즈가 높기는 한데 못 막더라고 아예. 근데 어쨌든 한번 받고 또 바로 백투백으로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점이 들어가면은 오늘도 사실 그렇게 수비를 안 했는데도 240점이긴 해요. 그렇게 수비 경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수비인가 싶었는데도 240점 났어. 내일 기준점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금 더 못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찍을만 한 거는 그래도 언더 쪽이지 않을까. 해외 쪽도 언더 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236.5인데 해외는 235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더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더 보시는 분들은 미리 찍는 게 좀 이득일 수 있다. 그래서 236.5 언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나는 그래도 피닉스를 안 믿기 때문에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커스 대 클리퍼스.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GTD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돈치치랑 르브론이 GTD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토에는 안 떠있냐 왜? 이거 뭐지? 왜 안 떠있지? 로토에? 이거 돈치치 퀘스천 오버인 것 같고, 그러니까 GTD인 것 같고, 르브론도 GTD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르브론도 내일 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돈치치랑 패배이 알겠습니다. 돈치치랑 르브론 GTD인 것 같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 레너드도 출전하고 최근에 계속 빠져있었던 노만 파일도 지금 어쨌든 GTD에 떠있긴 합니다. 오늘 레이커스가 미네소타 상대로 사실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3쿼터에 어쨌든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 택파 2개 받아가지고 멍청하게 에드워즈 있었으면 미네가 이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퇴장 당하고 4쿼터에도 사실 분위기 다 내줬었는데 너무 콜이 좀 소프트하긴 했어요. 미네소타가 타이트하게 수비하려고 하니까 계속 쓸데없는 파울 몇 개 해가지고 거기에 돈치치 빅샷 하나로 이제 분위기 터져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분명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네소타를 만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야, 나즈리드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심판 콜과 앤트맨 퇴장당해서 진 거야. 나즈리드 탓은 아니에요. 리즈가 못하긴 했어. 못하긴 했는데 리즈 때문에 진 건 아니고 심판 콜이 너무 소프트했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레이커스가 굉장히 출혈이 좀 심했죠. 돈치치도 중간에 경기 막판에 약간 조금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르브론도 좀 절뚝이는 모습들 있어가지고 내일 GTD에 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백투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치치는 지금 100%가 아닌데 또 약간에 대한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르브론 같은 경우도 관리가 분명 필요한데 오늘 37분인가 뛰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퍼스가 지금 당장의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나쁘지는 않은데 공격이 좀 오락가락하기는 해요. 뭐 최근에 그 시카고전 하든이 좀 터지면서 뭐 화력 좀 뿜었다가 미러키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답답했었죠. 그런 부분인데 노먼 파일이 일단 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일이 출전하면 그 공격에서의 답답함은 확실히 좀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요거는 클리퍼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일정상에서. 그리고 내일 또 바뀌면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 뭐 돈치치나 르브론이 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솔직히 오늘 돈치치 하는 꼬라지 보면은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르브론은 물론 빠지면 아프지만 돈치치 오늘 존나 못하긴 했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그 3점 하나 들어간 거 말고는 진짜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또 클리퍼스가 워낙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요거는 무난하게 클리퍼스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클리퍼스 승에 마인슨까지. 이거 그 GTD로 바뀌어서 그런가 해외는 4.5입니다 기준점이. 국내는 3.5잖아. 근데 해외는 4.5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빼줄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빼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 찍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분석